조선 궁중비사. 살아있는 귀신이 되어야 상궁이 되는 궁녀들의 삶. 궁중여관의 줄임말인 여관. 궁녀는 말 그대로 궁궐 안에서 살거나 근무하는 여자들이지만 궁궐 안에 산다고 해서 전부 궁녀는 아닙니다. 대전 회통에 의하면 궁녀란 궁중여관의 별칭으로 궁중에 머물면서 봉급을 받는 왕조시대의 여성 공무원을 말합니다. 궁녀는 크게 4명부의 품계를 받은 여관과 품계를 받지 못한 천비로 구분되는데 여관으로는 나인과 상궁, 천비로는 비자, 방자, 무수리 등이 있습니다. 여관은 궁관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궁녀라면 여관을 가리키며 종부품에서 정호품까지 10단계 품계로 나뉘고 각 품계마다 고유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칭은 특별한 행사 때나 사용했고 일상적으로는 상궁과 나인으로 불렸는데 나인은 궁궐 안에 산다고 해서 내인이라고도 합니다. 대개 5에서 6품 여관을 상궁 7품 이하를 나인이라고 했는데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온 지 15년이 되면 나인이 되고 나인이 된 지 15년이 되면 상궁이 되었습니다. 여관들은 보통 4세에서 16세 사이에 궁궐에 들어왔는데 관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견습 나인으로 지내면서 상궁들에게 한 명씩 맡겨져 양육되었고 궁중 예절과 언어, 걸음걸이 등 일상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또 원문과 궁체를 익힌 후 소화, 내훈, 주범, 연려전 등을 공부했는데 상궁들은 그들의 재롱을 즐기면서 엄하게 꾸짖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견습 나인에게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였는데 견습 나인들은 행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 거처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이를 어기면 심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견습 나인들 중 일부는 새앙머리를 했기 때문에 생각시라고 불렸는데 새앙머리는 머리를 2갈래로 갈라 따은 뒤 밑에서부터 말아 올려 목 뒤에서 묶고 댕기를 들이운 머리입니다. 그 모양이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나풀거려서 실버들 머리라는 의미의 사양도라고도 했는데 그렇다고 견습 나인이 모두 새앙머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4에서 5세의 가장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온 지밀, 친방, 수방의 아기 나인들만 새앙머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처소의 나인들은 7에서 8세에 궁궐에 들어와 머리를 하나로 따은 댕기머리를 했는데 생각시는 지밀, 친방, 수방의 견습 나인들을 가리키는 별칭이었습니다. 15년 정도 견습 시절을 보내고 관례를 올리면 나인이 되고 이때부터 품계와 임무를 받고 정식으로 여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성년식에 해당하는 관례는 입궁 후 15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처소마다 관례를 올리는 연령이 달랐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입궁하는 지밀의 아기 나인들은 3에서 4세 무렵에 궁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18세에서 19세 정도면 관례를 했지만 다른 처소는 15세가 넘어 들어오는 일도 잦아 30세가 넘어서 관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관례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궁녀들만 특별히 관례를 올린 이유는 이 의식이 그들에게는 혼례와 같았기 때문으로 실제 궁녀의 관례는 혼인식처럼 치러졌습니다. 관례를 올리는 궁녀는 어여머리와 화관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예복을 정성 들여 차려 입었는데 겉옷은 나라에서 하사했고 버선이나 속치마 등은 사가에서 마련했습니다. 음식도 사가에서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결혼식에 버금가는 잔치를 하고 조상에게 예를 올린 것으로 관례를 올린 이후부터 봉급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혜택을 누릴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사가에서는 시집 보내는 것 못지않게 성대하게 잔치상을 차렸고 음식은 궁녀가 머무는 처소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어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관례를 올린 정식 나인에게는 2인 1실로 방이 주어졌는데 같은 처소에서 일하는 나인은 함께 배치되지 않았고 한 번 딱이 지어지면 상궁이 되기까지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대 15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되고 방에는 심부름하는 하녀도 한 명씩 배치되었는데 방자 또는 각심이라고 했습니다. 정식 나인이 되면 봉급도 받고 품계도 얻었는데 나인들끼리는 서로를 형님 등으로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고유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상궁들도 나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김과 아무개라고 성을 붙여 부르고 견습 나인들도 하나님이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나인 중에는 본방나인이라는 색다른 존재도 있었는데 본방나인은 왕비나 세자빈 또는 후궁이 사가에서 데려온 유모나 몸종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방나인에겐 주인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소임이 없었지만 늘 주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했는데 주인이 죄를 지으면 덩달아 죄인이 되어 죽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본방나인들이야말로 왕비나 세자빈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식 라인이 된 지 15년이 지나면 상궁으로 지위가 올라가는데 이때부터는 암흑의 상궁 마마님으로 불리며 품계도 올라 6품 이상의 품계를 받고 거처도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처소에는 각심이와 친모가 한 명씩 배치되고 친척 중 적당한 이를 골라 가정부처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조 상궁처럼 지위가 높은 상궁은 각심이를 여러 명 거느리기도 하고 라인도 일종의 비서처럼 부릴 수 있었는데 그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궁이 되려면 궁중에서 30년간 생활해야 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귀신이 되어야 상궁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간혹 권력을 등에 업고 횟수를 채우지 않은 채 상궁이 되는 경우도 있어 궁녀들은 이들을 입상궁이라 불렀는데 말로만 상궁이지 실제는 라인에 불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밖에 특별 상궁도 있는데 임금의 승은을 입은 상궁으로 책봉을 받지 않은 후궁을 말합니다. 여관이 아닌 궁녀들. 여관이 아닌 궁녀들을 보면 우선 비자는 궁녀들의 잔심부름이나 각종 자벽을 맡았던 하녀인데 궁궐의 붙박이로 머무는 공노비로 관비 중에서 미혼인 여성들이 차출되었습니다. 일단 비자로 들어오면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궁 밖에 나가서 살 수 없었고 당연히 여관처럼 다른 남성과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자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럴 비자는 궁녀들의 서찰을 배달하는 무체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수리가 있는데 무수리는 비자 출신 무수리와 궁궐 밖에서 출퇴근하는 무수리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비자 출신 무수리는 궁녀에 속해 혼인이 금지되었지만 출퇴근하는 무수리는 혼인이 허용되었고 주로 하는 일이 물 깃는 일이라 수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궁중에는 우물이 전각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물을 직접 길어 날라야 했는데 그 힘든 일을 이들이 도맡았습니다. 무수리들은 비자처럼 궁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 출퇴근을 했는데 대부분 천민 혹은 평민 출신이었던 이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패를 차고 다니며 궁궐을 출입했습니다. 상궁들이 민간의 아낙네들 중에서 힘 좋고 일 잘하는 여자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무수리는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종 14년인 1414년 6월 8일의 기록을 보면 무수리들의 출근 원칙과 관련해 궁중에 시녀 10여 명을 내보내고 무수리들의 남편이 있고 없음을 따져 10일씩 입번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8일 기후 두 번째 기사 1414년명 영락 12년 성성린 유양 이숙번 등과 가뭄을 걱정하며 궁녀의 숫자에 관해 의논하다. 창녕 부원군 성성림 문성 부원군 유양 동판 이정부사 이숙번 등이 예골하여 임금을 위로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더불어 정사를 논하였다. 나의 잘못은 국인이 모두 아는 것이다. 옛날 병술년에 내가 세자에게 전의하고 한가히 살며 즐겁게 지내고 성악으로 오락을 삼고자 하여 시녀를 골라 들이어서 가무를 배우게 하였다. 이제 큰 가뭄을 당하여 오로지 이러한 사람들이 내전에 살아서 원한이 있을까 두렵다. 내가 6인을 밖으로 내보내어 마음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성성린이 대답하였다. 나를 가뭄이 비록 이런 따위의 연고가 아니다. 전하가 가뭄을 걱정하는 성의가 지극합니다. 그들을 놓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유양이 말하였다. 한제가 어찌 이런 일 때문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불량한 무리들을 애치지 않고 변정도감을 세워서 뭉삿달에 사람을 모이게 한 소치인가 생각합니다. 불량한 자는 이양후 부자입니다. 이숙번이 말하였다. 신이 들으니 중국의 천자는 궁녀가 3,000명이요 공무는 시첩이 적어도 20-30명을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하의 존귀함으로써 궁첩이 수십 명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이것을 많다고 하여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시를 가질 계책이 없으니 그 원한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연 등의 대답도 또한 이와 같았으나 임금이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고 드디어 궁중의 시녀 10여 명을 내보내고 또 무수리 여자들의 남편이 있고 없음을 물어서 10일씩 바꾸어 입번하게 하였다. 혼인 여부에 따라 무리를 나눠 10일씩 일하도록 했던 것인데 그렇지만 경국대전에 무수리도 출궁하면 관리와 결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 일부는 어린 시절의 입궁의 비자처럼 궁궐에서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는 무수리지만 비자로 인식되어 출궁 후에도 일반 궁녀들처럼 혼인하지 못했던 것인데 무수리 출신으로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가 이 경우라는 설도 있습니다. 궁궐에 머무는 여인들 중 여관도 아니고 비자도 아닌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방자로
각심이 혹은 방아이라고 불린 이들은 한마디로 상궁들의 개인 가정부였습니다. 상궁들은 권례에 별도의 처소가 있었는데 살림을 비롯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방자가 맡았고 그들의 보수는 나라에서 부담했으며 비자와 달리 관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여관들이 인맥을 통해 친족이나 이웃에서 데려왔는데 부엌일 경험이 풍부해야 했기 때문에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입궁할 때는 독신이어야 했는데 방자는 크게 반방자와 온방자로 나뉘고 반방자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한 반면에 온방자는 처소에 상주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살아있는 귀신이 되어야 상궁이 되는 궁녀들의 삶이었습니다.